안녕하세요. 오늘은 STX 엔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디젤 엔진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엔진뿐만 아니라 전자통신, 부품 서비스까지 다 하는 종합회사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선박의 주기 엔진, 그러니까 주 추진 기관이죠. 그거랑 또 보기 엔진이라고 해서 선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엔진, 이걸 모두 생산하는 게 STX 엔진의 핵심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선부터 군함까지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주요 고객사를 좀 보니까 2025년 반기 기준으로 하나 에로스페이스 비중이 제일 크네요. 한 18% 정도? 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한 13%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대만 쪽 회사, 또 하나오션, 현대로템, SK오션플랜트, LIG 넥스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6%, 5%, 4% 이렇게요. 아, 네. 매출처는 그래도 좀 다변화되어 있는 편이군요. 그렇죠. 사업 부문별로 제품을 좀 보면요. 민수사업은 크게 육상이랑 해상으로 나뉘어요. 육상, 해상. 네. 육상 쪽은 이제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는 중속 엔진이 주력인데 이건 생산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 중속 엔진. 네, 그리고 고속 엔진하고 가스터빈은 주로 비상 발전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해상 부문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주기 엔진, 보기 엔진, 또 비상 발전기용 엔진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럼 특수사업 부문은 역시 방산 쪽이 핵심이겠네요. 육군의 K1 전차, K9 자주포, 또 해군, 해경 함정용 엔진. 맞습니다. 그쪽이 특수사업 부문이고요. 전자통신 쪽도 무시 못하죠. 군함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소나, 수중음향체계, 그리고 레이더 전파탐지체계, 또 전술통신체계 같은 첨단 장비들. 아, 군용 장비들. 네, 그거랑 또 상선용 항해통신 장비나 엔진 제어 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하고 제작합니다.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군용부터 선박, 산업용까지.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경쟁력이겠어요. 특히 방산 쪽은 K9 자주포 엔진 같은 거 수출도 많이 하면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친환경 기술 쪽 투자입니다. 요즘 LNG나 LPG 같은 이중연료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이중연료 엔진 중요하죠, 요즘? 네. 최근에 HD 현대중공업하고 76억 원 규모로 친환경 이중연료 발전기 엔진 공급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인 사례죠.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실적도 굉장히 인상적이던데요. 2025년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이 2,13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8.3% 늘었고 영업이익은 333억 원, 무려 52.8%나 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특히 그 민수사업 부문 성장이 아주 눈부셨습니다. 민수 쪽이요? 네, 2분기 민수 매출이 968억 원으로 한 18.3%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62억 원으로 딱 2배 증가했습니다. 100% 증가한 거죠. 와, 2배요? 물론 여기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한 75억 원 정도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수익성 좋은 육상 발전용 엔진이나 부품, 또 선박용 발전기 엔진 판매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민수부문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27.1%예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7% 영업이익률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특수사업, 방산 쪽 마진은 어떤가요? 특수사업 부문 마진율도 꾸준히 괜찮습니다. 한 6%에서 7%대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부채 비율 같은 거? 재무 상태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연결 부채 비율이 한 250.3% 정도 됩니다. 이게 아주 낮은 건 아니죠. 자기 자본보다 빚이 2.5배 정도 많다는 뜻이니까. 네, 좀 높은 편이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익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익 잉여금이 쌓이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로는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예상 PER은 한 15배에서 20배 수준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을 볼 수 있는 수주 잔고, 이건 좀 어떤가요? 수주 잔고는 아주 좋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요. 전체 수주 잔고가 약 1조 5,125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이요? 네. 특히 민수사업 쪽 잔고가 5,045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요. 특수사업, 그러니까 방산 쪽은 7,67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자통신 분야는 한 2,404억 원으로 예년 수준이고요. 이게 연매출의 거의 2배에서 2.5배 수준이니까 앞으로 실적 안정성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네요. 최근에 또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성공해서 이집트 수출 본격화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2월에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인도 BEML하고 전차 엔진 공동 개발 MOU도 맺었고, 5월에는 CTNS랑 군용 배터리팩 신바 이것도 내놨더라고요. 맞아요. 배터리팩 신사업도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HD 현대중공업이란 해경하고도 대규모 엔진 계약이 있었고, 8월에는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베트남 수출 계약하면서 수혜본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점들을 쭉 종합해보면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수혜죠. 특히 K9 엔진 같은 독자 기술력이 중요하고요. 둘째는 친환경 선박기 자재의 수요 증가, 이중연료 엔진 공급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네, 친환경. 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급증하는 수주 잔고, 이게 실적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넷째는 배터리팩 같은 신사업 진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변수인데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유암코의 매각 가능성입니다. 아, 유암코 매각 가능성이요? 네, 유암코가 2018년에 인수해서 벌써 7년 차거든요. 슬슬 매각을 생각할 시점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물론이죠. 우선 방금 말씀드린 유암코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잠재적인 물량 부담, 그러니까 오버행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았던 점, 이것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또 대규모 수주를 따내도 이게 실제 매출이랑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시차 문제. 아, 실적 반영 시차.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롤리고 같은 B2B 디지털 무역 플랫폼 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성공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딱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인 실적 개선 추세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STX 엔진이 방산 부문의 성장, 그리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제 이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가느냐,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분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STX 엔진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